안녕하세요. 운영석입니다. 오늘도 운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정치 좀 전에 엄청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속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다면 선거가 끝난 뒤 며칠 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도 집계할 수 있다는 미시시피주 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선거법 판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미국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선 판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미시시피주는 선거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는 최대 5일 뒤에 도착해도 개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은 일렉션 데이, 즉 선거일을 정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뒤 돌아온 표까지 세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장이 당연히 맞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결국 미시시피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5대4 판결입니다. 흥미로운 건 보수진영, 보수진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중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도 좌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에이미 코니 베르 대법관이 좌파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 의견에 섰다는 점이 굉장히 열받는 일이고 역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판결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건 단순히 우편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거가 끝났는데도 며칠 동안 계속 표가 들어오고 당선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당연히 선거 믿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2020년 부정선거,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안 되는 선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편 투표 계속 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2일 뒤에까지 개표해가지고 미셸 박스틸 당시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후보한테 패하고 말았죠. 실제로 이번 선거, 이번 사건 심리 과정에서도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 공정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한 겁니다. 선거 다음날 승자가 며칠 뒤 바뀌면 선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동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선수들은 악수합니다. 관중도 집에 가요. 그런데 이틀 뒤에 골 하나 더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경기를 신뢰할 수 있겠나요? 물론 우편투표가 스포츠 경기하고는 다르지만 군인이나 해외 거주 국민처럼 선거일까지 투표했지만 우편 사정으로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진영에서도 군인이나 이렇게 아픈 선거 당일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우편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거 결과 신속성, 국민 신뢰를 중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외에 우편 투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편 투표는 99.9%는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인, 부재자 투표, 아니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아픈 사람들도 당일 투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 군인 투표, 해외 거주 국민, 그 정도까지만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최소화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편 투표는 전체 투표의 한 0.1%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진영이. 그런데 지금 정신 나간 에이미 코니 베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지명한 연방 대법관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실력도 안 되는 여자였는데 그 DEI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마저 좀 양보를 한 겁니다. 여자, 당시 이제 그 급진 좌파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사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방 대법관 지명권이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여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때 남자를, 강력한 우파 남자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 같은 그런 훌륭한 대법관을 정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선거는 하루에 끝나야 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 자체는 앞으로도 미국 정치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당연하죠. 선거는 하루에 끝내야 된다는 것. 미국 국민 한 80%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긍정하고 동의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유권자 아이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75%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 하나로 논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예. 특히 이번 사건은 미시시피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런 주들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끝난 걸까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 스타일을 보면 법원에서 지면 입법으로 갑니다. 입법이 안 되면 행정명령을 시도합니다. 행정명령이 막히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법 자체를 바꾸려고 하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제도와 선거관리 기준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과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 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게는 또 하나의 정치적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더 많은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뭐 연방 대법원은 아니더라도 그 하위 법원에 더 많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불리한 그런 결과였고, 일단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행정명령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행정명령으로 이걸 뭐 좀 피해가는 그런 법을, 그런 그 엑세큐티브 오더는 할 수 있을지라도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번 판결을.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였고, 연방 대법원 전체가 갑자기 좀 좌파 성향으로 바뀐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 그 구도를 보면 항상 보수 우위, 그러니까 보수 6, 좌파 3명 이렇게 나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항상 5대4나 4대5로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저는 봅니다. 에이미 코니 베럴하고 존 로버츠는 거의 중도, 그래서 중도 좌, 어떨 때는 중도 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6, 좌파 3이라고 보긴 힘들고, 보수가 5일 때도 있고 보수가 4일 때도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로버츠하고 에이미 코니 베럴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좌파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요. 그 전에도 뭐 이민 관련해서 에이미 코니 베럴이 좌파 쪽에 손들어줬고요. 뭐 존 로버츠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존 로버츠는 배반 표를 던졌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럴이 그 존 로버츠 같은 그런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존 로버츠 같은 그런 모습. 존 로버츠 같은 인간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스 베이터 긴스버그에서 에이미 코니 베럴로 간 건 당연히 루스 베이터 긴스버그 RBG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지난 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특정 법률 해석에 관한 판단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모든 사안을 일단 하여튼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나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보다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하느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반대로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선거일까지 발송된 표라면 유권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캘리포니아가 그런 형국이에요. 이번에는 한 2주 걸렸죠. 말도 안 되는 개표 하루에 다 끝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사전 투표 폐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서는 보수 진영이 당연히 앞서고 있고 좌파들이 우편 투표를 통해 사전 투표를 통해 사기치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조기 투표, 유권자 신원 확인, 선거 관련 문제는 다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크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계속 정치 의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에이미 코니 베럿이 이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이 여자가 다수 의견을 썼어요. 에이미 코니 베럿이. 예, 제가 볼 때는 정신 나간 대법관인데,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가장 많은 보수층을 놀라게 만든 거는 정말 에이미 코니 베럿이 정말로 잘못 고른 대법관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거든요. 이번 케이스가. 이렇게 중대한 선거법을 다루는 케이스에 있어서 특히 우편 투표 소인이 찍힌 건 당연히 투표 당일로 한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이후 5일까지 인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데 그 중심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 있다는 건 정말 일격을 당한 기분이죠. 예. 그래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면 선거법 문제에서도 보수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베럿이 다수 의견을 직접 작성할 정도로 그런 역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적이에요. 저는 에이미 코니 베럿은 역적이라고 봅니다. 예. 존 로버츠도 마찬가지고. 마치 무슨 협박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이미 코니 베럿이나 존 로버츠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지금 미국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계속 투표일, 일렉션 데이를 강조하고 있는가? 일렉션 데이는 하루다. 이 원칙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선거는 특정한 하루에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개표가 계속 이어지고 며칠 뒤까지 새로운 표가 들어오는 구조는 국민들에게 의문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은 연방의회가 이미 일렉션 데이를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 도착한 표까지 세는 것은 의회의 의도와 충돌한다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일단은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헌법이 아니라 일단 기존 연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명확한 법을 새로 만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 액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이브 액트는 투표 당일 끝내고 개표도 당일 끝내자는 취지죠. 우편 투표 최소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재자 투표 내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만 우편 투표를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화당이 선거일까지 도착해야만 유효하다는 내용을 연방법에 더 명확하게 넣으려는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개혁 어젠다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의회를 장악해야 하죠. 대법원만 믿을 게 아니라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그딴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판결을 내렸어도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미국 선거제도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논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주가 미시시피만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다면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우편 투표도 일정 기간 집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미시시피주만 살린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주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일격을 당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선거 결과도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개표가 며칠씩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오늘 판결.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일단 캘리포니아와 비롯해 비슷한 선거법을 가진 주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화당이 이 문제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제는 의회가 연방법을 더 명확하게 고쳐야 한다. 아마 이게 트럼프 진영의 다음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제도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